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역사학자이며 영리학자인 정현우 교수입니다. 제가 역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는 원래 역사, 중국 고전을 공부하면서 역사의 삼국지를 보게 되면 제갈공명이라든지 초한지의 장량이라고 하는 장자반이라든지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책사들은 거의 영리학자입니다. 병법의 기초도 바로 뭐냐면은 음양오행, 우주의 원리, 자연의 이치, 역학이 되는 겁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첫째, 때를 보는 겁니다. 시기를 보는 거예요. 타이밍입니다. 내가 공격할 때가 있고 방어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가 있고 그때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잘 읽는 거, 이게 바로 역학입니다. 지금 우리는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 일자리도 많이 바뀝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도 앞으로 사양산업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때를 점치는 게 그게 역학이에요. 지금 내가 재물운이 없더라도 언제 재물운이 좋을 것이냐,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더라도 승진은 언제 할 것이냐, 또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모든 게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판단해서 역학을 감명해야 됩니다. 오늘 구독자 사주 감명 신청 여명의 사주 13세가 되겠습니다. 정해, 일주가 정해입니다. 정화는 천간도합니다. 도화라고 하는 거는 낭만적이요, 감상적이요, 아주 로맨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다정다감합니다. 병화는 태양하지만 정화는 촛불이에요. 엄숙한 데도 있고 낭만적인 것도 있고, 불이라고 하는 건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나 예술이나, 또 불이라고 하는 거는 주작이라고도 봅니다. 말을 잘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변호사나 아나운서, 이 교수 생활, 성직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해수라고 하는 역만을 깔고 앉았습니다. 이 해수의 암장은 임갑입니다. 임수는 뭡니까? 정임합이에요. 정임합은 음란지합의 유정지합입니다. 수국합니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다정다감하고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사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에다 갑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생목, 학술, 교육, 관직 이런 쪽에 유망한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는 계사, 무신, 정해, 무음이다. 전체로 사주를 보면은 병, 무, 임, 경금만 없이 천간에는 오행이 골고루 다 있습니다. 을목과 경금이 없습니다. 을목은 인수가 되는데 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술, 교육, 문화에 대한 관심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에는 마음과 생각을 본다 그랬습니다. 경금은 밑에 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보게 되면 요 금이 지지에 와 있습니다. 요게 육친으로 보면 금이 되기 때문에 신약사주가 됩니다. 해수에서 금생수가 됩니다. 우에 수가 있고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수가 많은 사주이면서도 정화, 병화도 많습니다. 사주를 감명할 때는 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목화, 토금수에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 이 사주는 을목이 없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건 교양을 얘기합니다. 학술 교양, 독서라든지. 그러니까 교양은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보면은 비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생토 식신입니다. 말하자면 식신을 뭐냐? 먹고 사는 밥 먹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수국화에서 관성이 옆에 와 있습니다. 관성은 뭡니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요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남자운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금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요 금생수 되면은 수는 뭐냐?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사주에 목은 없지만은 관이 발달되기 때문에 인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목이 없더라도 인수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로 보게 되면 신약사주가 금수가 많기 때문에 용신은 목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목화가 용신. 운세를 보게 되면 초년의 5세부터 14세는 기후대운입니다. 요 상관에다가 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관은 뭐냐?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공부운이 되겠습니다. 공부운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술대운에 들어오기면은 사주에 병무정이 다 들어옵니다. 그 굉장히 이때는 좋은 시기라고 봐야 되죠. 외형적으로. 지지에서 술이 들어오면 인호술 화가 되고, 신유술 금이 되고, 사술이 원전이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들으면 오가 되면 화가 되거든요. 그 화가 되니까 신약사주에 도움도 되지만은 신유술 금도 되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에 많이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5세 되고는 신금이 들어오면 이게 병신수가 됩니다. 그 병 하나가 없어져요. 물이 많아져요. 물은 뭡니까? 관이거든요. 관이 많아지고 정인합이 돼 병신수가 되면 관이 많아집니다. 그럼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 운세적으로 보면 목화가 용신에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주기예요. 그럼 이렇게 운세가 힘든 주기가 여기 35세까지 이어집니다. 임자대운입니다. 임자대운. 정인목의 신자진 수가 돼가지고 운세가 요 20년이 굉장히 불길합니다. 그럼 20년 동안 이 안 좋은 주기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은 직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숨을 죽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국과 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1세에 결혼은 요 34세까지 수는 관이 되기 때문에 결혼은 좋다고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이 좀 하면서 20년간은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개축대운에 들어오면 정계충이 됩니다. 정계충이 없어져 버려요. 축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요측 금이 되고 금수가 많은데요. 축이 들어오니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운은 언제부터 들어오냐? 55세부터 들어옵니다. 사주에 목이 없는데 mon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공부도 하는 운이 들어오고 명예운, 모든 직장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는 인수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직장운으로서의 이때는 승진도 하고 운세가 좋아지는 그런 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포태법은 정화이기 때문에 음포태가 됩니다. 그럼 5에서부터 역행을 합니다. 포태양생. 그래서 사주를 보면 사는 태궁이에요.
계속 사는 뭡니까? 비견급이죠. 도와주는 사람은 시작에 들어가는 거니까 동료는 이거는 출발을 의미합니다. 양궁, 진은 양궁이 됩니다. 양궁. 사주에 진이 없습니다. 묘가 생궁이 되고 묘가 여기 묘궁에 생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묘는 뭡니까? 인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관직이나 교육가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운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태법과 참고로 해가지고 사주 감명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상스러운 기운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생기. 우리가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 보면 표정이 아주 낙천적이고 밝습니다. 그래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표정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는 외모의 옷, 얼굴 표정 이런 게 상스러운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상스러운 기운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생아 이름을 지을 때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좋은 장명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건 첫째로 오행에 맞아야 돼요. 이 사주행경이 금수가 많으니까 목화 발음이 들어가야 돼요. 목화는 가와 나라 타다와 아하 발음입니다. 그 발음에 오행의 발음을 첫째 맞춰야 돼요. 둘째 성씨에 따라서 핵수가 좋아야 돼요. 세 번에는 자원오행이라고 해서 글자의 뜻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의 연결음이 좋아야 돼요. 막히거나 꼬인 발음은 안 됩니다. 막히고 꼬인 발음을 쓸 경우에는 옆에 어떤 발음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여자인 경우에도 요새는 활동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얌전하고 이쁘면 무능해집니다. 그리고 애기가 항상 애기가 아니에요. 성인이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할머니가 돼요. 성인 이름으로도 적합한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운을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장명가로서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뭐냐? 나라의 구글이 열리고 개인의 운명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축복을 해주는 의미에서 장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나이가 들어서 개명하기는 어려우면은 예명이라도 쓰게 되면은 이름에 부족한 걸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좋은 이름으로 좋은 운명을 개척하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